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건설 시장의 사전 조립 및 모듈러 건설 시장 동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건설 분야 시장 조사 컨설팅 전문 기업인 다치 데이터 어널리틱스는 지난 3년간 미국 건설 시장의 사전 조립과 모듈러 공법 활용 동향을 분석하고 또 전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관련 건설 기업 608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설계사 165개, 엔지니어링사 33개, 시공사와 CM사가 176개, 그리고 전문건설 기업 219개와 모듈러 전문 기업 15개가 참여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우선 미국 건설 시장에서 사전 조립과 모듈러 공법 등 공장 제작의 활용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 기업들은 전통적인 현장 시공 방식과 비교해서 생산성 향상 그리고 품질 향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했는데요. 이 외에도 숙련 기술자 감소 대응 그리고 공사비 변동성 저감 등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시설 유형별로 보면요. 사전 조립과 모듈러 공법은 의료시설과 다가구 주택, 그리고 호텔 등 동일한 규격의 설계를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서 적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이나 시공사와 CM 기업, 그리고 전문 건설 기업 등 기업 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발주 방식의 경우 미국 건설 시장에서도 발주자의 전통적인 설계 시공 분리 발주 선호 경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조립 공사에 가장 많이 활용된 발주 방식은 설계 시공 분리 발주가 42%, 이어서 설계 시공 일괄 발주, 시공 책임형 CM, 그리고 통합 발주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듈러 공사는 조금 달랐는데요. 설계 시공 일괄 발주가 39%로 제일 많았고 설계 시공 분리 발주, 시공 책임형 CM, 그리고 통합 발주 순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향후 사전 제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 시공 일괄 발주나 그리고 통합 발주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조립과 모듈러 공사의 대표적인 장점이 공기 단축인데요. 시공사의 경우에는 사전 조립보다 모듈러 공사에서 공기 단축 효과가 높았습니다. 아래 그림은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과 시공사 CM 기업, 그리고 전문 건설 기업이 각각 사전 조립과 모듈러 공사에서 얻어낸 공기 단축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모듈러 건설 사업을 수행한 시공사와 CM 기업의 88%가 공기를 단축했고 또 10% 이상 공기를 단축한 기업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비 절감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모듈러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와 CM 기업의 91%가 사업비를 절감한 가운데 10% 이상 절감한 기업이 무려 48%에 달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과 전문 건설 기업은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전 조립이나 모듈러 공법 등 공장 제작 건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장에서 만든 집을 마치 레고처럼 쌓아 완성한 아파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공사를 마치고 사회 초년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했다고 하는데요. 양효영 기자가 아파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방과 주방, 베란다까지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는 이 아파트는 사실 공장에서 지어졌습니다. 창호와 외벽체, 각종 배선과 주방 등 주택의 70%를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6층짜리 아파트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일. 이 아파트는 공장에서 만든 모듈을 레고를 쌓듯 쌓아 올려 좁은 부지에서도 빠르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소음과 먼지가 나지 않아 주변 민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성 문제로 3층 이하 건물에만 적용됐던 모듈러 공법이 5층 넘는 아파트에 쓰인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입니다. 층간소음, 그리고 화재의 안전한가 하는 화재 안전성, 그리고 지진과 같은 그 재해에 안전할 수 있는가 해서 내진 성능, 이러한 세 가지 성능이 이번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실증화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인 국내 1호 모듈러 아파트에는 6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회 초년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추세에 맞춰서
청년주택 그리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수요층에 가장 적합한 주거 방식이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주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12층 이상 중고층 건물에도 이 건축 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국내 두 번째 모듈러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충남 천안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뉴 패러다임 모듈러 건축 시스템의 선두 기업 포스코 ANC. 모듈러 시스템 건축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 건축 현장에서 설치 조립하는 공업학 건축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 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시킬 수 있으며 건축물의 최대 80%까지 해체 이축 등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표준화, 규격화 및 대량 생산으로 원가 절감과 현장 간접비 감소로 총 건축비가 절감됩니다. 내진, 내화, 내품, 단열, 차음 등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개념의 지속가능형 친환경 건축 시스템입니다. 포스코 ANC는 2012년 2월 충남 천안에 자동화 생산 라인을 갖춘 모듈러 시스템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패널 리버스기, 롤 포밍기 등 최신식 모듈러 제작 설비를 구축하여 연간 3,600개의 모듈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듈러 브랜드 뮤토를 런칭하여 공업화 건축의 상품화로 21세기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뮤토 청담은 도심지 유휴부지에 건립된 소형주택으로 국내 최초 공동주택에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 포스코 이동형 모듈러 하우스입니다. 모듈러 하우스의 공정 과정은 건축주의 주문에 의해 과학적인 디자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철골 부재를 표준화된 생산 시스템의 설계에 따라 최고 품질의 골조 유니트를 제작합니다. 골조 유니트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시공 인입하여 내부 구조가 마감됩니다. 완성된 골조 유니트에 가구, 욕실 등을 마감 시공하여 하나의 모듈러 유니트를 생산합니다. 완성된 골조 유니트를 대형 차량에 상차하여 건설 현장으로 운송합니다. 공장에서 모듈러를 제작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턱파기, 콘크리트 타설 등 기초 공사를 진행합니다. 천안 모듈러 공장에서 운반되어 온 유닛들은 하나씩 조립되며 한 개 층에 6개 모듈 설치 후 복도 PC판을 조립합니다. 각 모듈러 유닛은 HTB 고력 볼트로 긴밀하게 접합되며 18개의 모듈을 적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3일로 현장 시공 기간의 단축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킵니다. 조립된 모듈러 건축물의 외부 마감 및 조경 등 최종 마감이 끝나면 드디어 모듈러 건축물이 완공됩니다. 에너지 절감을 향한 건축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자재 개발뿐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건축 공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고를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미래형 건설 공법인 모듈러 공법 또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미래 건축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이란 기본 골조와 설비, 배선 등 건물의 약 80%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짓는 신개념 건축 방법을 이룹니다. 건설 부지의 기초 작업과 건물의 시공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법에 비해 공사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죠. 여기 댓글을 이제 하는 거예요.
모듈러 공법의 특징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면 위에 나사를 박는 위치까지 명시하는 방식으로 정밀한 설계를 이뤄내는데요. 이러한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정밀한 설계를 통한 높은 공간 활용성으로 도시 곳곳의 자투리 땅 활용에도 효과적입니다.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납기가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50% 이상 그 공기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건축 과정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소음이라든가 비산 먼지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그 제한 이런 부분이 이제 모듈러 공법에서는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없이 주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그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마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뚝딱하고 지어지는 모듈러 공법의 제작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철골로 원하는 규격의 건물 골격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육면체의 형태로 조립된 기본 골격을 기초로 본격적인 내부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바닥, 벽체 등을 얹고 전기 배선, 창호, 온돌 등의 설비를 설치하죠. 여기에 단열재를 붙여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마감재로 마무리해 공정을 마칩니다. 정밀한 설계와 단열재를 활용함으로써 냉난방의 효율도 높고 짧은 공사 기간으로 건축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집을 공사 현장에서 짓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공장에서 만드는 시대가 된 것이죠. 모듈러 공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은 일반 주거의 목적뿐 아니라 긴급 구호의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최소한의 공정을 통해 단시간에 집을 완성할 수 있고 이동과 설치가 간편해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 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하죠. 방이나 욕실의 전기, 난방 공사 등을 공장에서 마친 뒤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주택을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7층짜리 아파트도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방 한 칸을 들어서 얹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기숙사 3개 층을 올리는데 걸린 기간은 닷새. 이렇게 조립해서 지은 건물이지만 사는 데는 일반 주택과 다를 게 없습니다. 조립식 주택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살아보니까 일반 주택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고 임대료가 더 싸서 오히려 더 좋아요. 공장에서 전기와 수도, 난방공사까지 마무리한 구조물 박스를 통째로 현장으로 옮겨 조립만 하는 모듈러 주택입니다. 공사 기간이 반 이상 줄고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4층 이하 건물에만 써왔던 모듈러 주택 공법이 국내선 처음으로 7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데도 적용됩니다. 걸림돌이었던 층간소음과 내화성 기준을 맞춘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불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철골을 불에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감 기술, 내화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3, 40층짜리 고층 건물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 공사에 유리합니다. 국내에선 아직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비싸지만 대량 공급이 이루어지면 공사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77입니다. 이 시간은 요즘에 관심이 많은 모듈 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모듈 하우스가 뭐냐? 모듈 하우스. 그 모듈이라는 거는 어떤 규격화시켜서 어떤 기본 단위로 해서 이 치수를 30cm면 30cm 단위 이런 걸 정해서 그 각각을 그 유니트화된 설계를 한다. 유니트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뭉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트 바스 하면은 그 화장실이 한 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를.
그래서 그런 유니트를 배치를 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모듈 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박스. 그거를 여러 개를 조합을 했다 하면은 그게 모듈 주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러한 형태의 그 모듈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모듈 주택 시도를 많이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공장 생산 주택이라고도 하고, 또 이거 조립의 개념이니까 조립 주택, 또는 먼저 만들었다 해서 프리패브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듈 주택은 우리가 주택 시공 구조 분류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물을 쓰냐 안 쓰냐 해서 습식 구조, 건식 구조인데, 대표적인 습식 구조가 그 시멘트를 사용하는 그 콘크리트 또는 벽돌 쌓기, 거기에 몰탈이 그 물이 들어가서 굳어야 되죠. 시멘트. 이런 습식 구조고, 이거는 건식 구조에 속한다. 또 시공 방식은 조립식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립식 구조가 상당히 종류가 또 많아요. 이렇게 가느다란 막대기를 조합하는 거는 가구식 조립 구조라 그러죠. 트러스라든지 목조, 2x4, 경량목 구조, 이런 것들이 가구식 목 구조라고도 하는데, 모듈 하우스를 구성하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3D 모듈러가 있고요. 입체. 그게 박스형입니다. 박스형 모듈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널형. 그쵸? 패널라이징. 이 판을 운반에다가 조립해서 그 모듈러 하우스를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필이라 그래가지고 뼈대,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서랍식으로 이 각각의 모듈 주택을 끼워 넣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예, 그런 방식이 있어요.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이런 적층형, 유닛 박스형 방식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큐뮬레이팅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큐뮬레이팅 뭐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적층하는 거. 예. 그래서 지금 보듯이, 자, 컨테이너를 미국으로 운반하려면 어떻게 돼요? 커다란 배에다가 층층이 쌓지요. 저렇게 컨테이너 운반선을 보다 보면은 하나의 유니트, 컨테이너가 모인 어떤 거대한 무슨 빌딩 같아요. 예. 저런 개념입니다. 모듈 하우스라는 게 저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널라이징. 판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판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3D가 아니라 2D 조립 방식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리고 인필 방식이라는 거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프레임은 딱 있고 서랍식으로 다 이렇게 끼워 넣는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듈 하우스가 뭐냐? 예? 다 이제 개념은 알겠는데 뭔가 장점이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모듈 하우스의 장점은 일단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는 그 생산하는 그 환경, 그 장비,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천후죠. 바깥에 날씨가 춥던 눈이 오던 뭐 태풍이 불던 그 공장, 작업장 안에서 그 제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업 환경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이런 건축 이런 현장에서 다르게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그 숙달된 기능공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현장은 그렇잖아요. 일이 뭐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작업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단점인데, 이 모듈하우스 공장 생산은 숙련된 작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한 70, 80%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운반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조립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굉장히 빠른 게 그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이제 조립이 빠르고, 다시 말하면 해체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시적인, 일시적인 숙소라든지 그런 거를 빠른 시일 내에 조립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해체를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률도 좋고, 또 공장에서 우리가 그 자투리죠, 자투리. 그런 폐자재가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듈 하우스의 장점 중에 뭐가 있냐면 3R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가지 R이 뭡니까? 예? 리사이클,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리유스, 재사용하고, 그 다음에 리듀스, 감소를 시킨다. 뭘 감소시켜요? 짜투리들이죠. 짜투리. 일본 말로
기립밭이라 그러는데 그 짜투리들이 많이 안 나오게 디자인할 수 있고, 또 제작할 때 원자재를 그 짜투리가 안 나게 규격화된 거를 주문할 수가 있죠. 그런 게 장점입니다. 환경 친화적이죠. 네, 친환경적인 그런 구조로 이 건축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그 모듈 하우스, 미국에서는 매니팩처드 하우스라고도 하고, 일본에서는 또 같은 명칭으로 이 모듈 하우스를 스마트 하우스라고도 그러고, 영국에서는 모듈러 빌딩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점도 많은데, 그러면 또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이 이게 운반이 문제가 됩니다. 운반. 예.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현장까지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 경로, 그 다음에 이 크기, 그런 거 제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사이즈로 공장에서 제작을 해도 운반 도중에, 예를 들어서 육교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교를 통과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육교 같은 데 보면 위에 그 써 있죠. 그 통과 제한 높이 뭐 3.4m 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너무 높아, 3.4m는 너무 낮다. 4.5m인가? 예, 보통 그렇게 많이 써 있어요. 4.5m.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트럭 적재함 높이가 1m. 여기에 실리는 게 얼마예요? 3m 50이 오버가 되면 거기에 걸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운반에 제한이 있고, 또 이게 한번 설계가 되면요, 그 설계로 일정 물량 이상이 생산돼서 그게 시공이 돼야지만 그게 경제적인 어떤 그 수익 타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처럼 이게 설계도 하나에 집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설계도가 나오면은 뭐 한 500채, 600채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해야지만 설계가 완성되면 일정 물량 이상 생산이 돼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운반상의 문제 때문에 어떤 크기의 제약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규격화돼서 많이 일반화 돼가지고 모듈 하우스가 되면은, 왜 자동차도 우리가 모델별로 크기랑 사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제네시스가 다르고 그랜저, 예? 그 다음에 뭐 아반떼라든지 이렇게 차들이 다 급과 크기, 사이즈, 사양이 다르듯이 이 모듈 하우스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많이 생산이 되면은. 그리고 앞으로는 이 건설 계통에 이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기능공이 잘 없습니다. 젊은 층이 특히 좀 없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 손으로 하는 이런 제작 시공 방식에서 이 기계화, 자동화되는, 대량 생산화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게 흘러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 지원단 숙소를 시공했죠. 그거는 그 포스코 ANC. 여기서 뭐 우리나라 선발 주자라고도 뭐 말할 수가 있는데, 평창 그 동계올림픽 숙소, 그 다음에 그 포항제철 포스코 그 본사에서 서울에 파견 나오잖아요, 직원들이. 그럼 직원 숙소로 청담동에, 거기가 주차장 자리였는데 약 대지 110평, 제가 평수 단위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쉽잖아요, 평수가 일단. 그래서 대지가 약 100평이고 아마 전용 면적 한 11평 정도로 해서 4층 건물. 그래서 청담 뮤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 포스코 ANC가 이 모듈러 사업 주체를 뮤토라는 이름에서 이노하이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포스코 이노하이브 하면은 그 모듈러 주택 사업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 뭐 그 외에 금강공업이라든지 뭐 주식회사 스타코 또는 유창 플러스 또 듀칸 이런 데서 그 지금 모듈러 하우스를 많이 신경 쓰고, 그리고 GS 건설, GS ENC 여기는 이제 기술력이 지금 뭐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폴란드 또는 영국, 미국 이 모듈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고 또 그래서 폴란드 다누드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 모듈 하우스로서 판매량이 손꼽을 만한데요. 그래서 폴란드 다누드 또는 그
미국 회사, 또 영국 철골 모듈 회사, 엘리먼츠 이런 데를 인수를 했습니다. GS건설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듈 하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신경을 쓰고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아요. 이 이제 일반 공법하고 비교를 해서 공사 기간은 얼마나 단축이 되냐? 그럼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조, RC조죠. 한 108일이 걸려요. 그 다음에 철골조, 한 101일, 100일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 모듈러 하우스 공법으로 하면은 절반 정도, 한 50일 정도면 된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빠른 게 그게 장점입니다. 그 평창 올림픽 그 선수 지원단 숙소는 정말 기간이 굉장히 짧게 걸렸어요. 한 3천여 명 숙소 숙박 가능한데 이 콘크리트조로 했으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이 모듈러 하우스 공법으로 해서 약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11개월 정도가 단축된 거죠. 이 사진에서 보듯이 저런 컨테이너 박스형 그런 하나의 유니트를 전부 다 폭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숙소 모듈이 있죠. 숙소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 모듈이 있고, 뭐 화장실 모듈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7, 8가지 이상 그런 모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합하고, 현장으로 운반해서, 또 크레인으로 레벨 맞춰서 전부 이렇게 조립을 하고,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공장도 엄청나죠. 그래서 공장에서 규격화된 생산을 해서 현장에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 밖에 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건축으로 제작한 그런 재난 구호 주택을 기프트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그 기프트 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모듈러 하우스를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에서도 또 이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로는 이제 미국 그 뉴욕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마이크로 뉴욕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스퀘어미터 이하, 20스퀘어미터 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듣던 그 숫자인데 우리 농막 기준이 20평방미터 그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뉴욕 맨하탄 킵 베이스 지역에 그 당선작이 카멜 플레이스라 그래가지고 65개의 그 강철 플레인 모듈로 돼 있어서 한 55개는 주거용, 10개는 그 코어 구조용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뉴욕 같은 대도시에 1인 혹은 2인 주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뉴욕시에서 일부 저소득층에는 거저 뭐 무상으로 주다시피 하고 이렇게 소득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싼 금액으로 렌트를 한 그렇게 해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포스코 ANC 여기서 광양제철소 직원용으로 직원 생활관 그래서 시범적으로 약 300실은 기존의 RC조로 하고 약 200실은 그 모듈러 이렇게 공법으로 지금 해봤어요. 그래서 두 공법의 어떤 공사 기간이라든지 또 성능, 원가, 경쟁력 이런 것들을 실험 삼아 데이터를 내보고 이제 그런 시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장점은 이게 조립도 쉽지만 이제 철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해체해서 재활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박스 집합식으로 했을 때 이거를 다시 이제 용도가 없으면 해체를 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씩 또 재사용, 재판매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듈러 하우스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집합적인 기숙사 그 다음에 호텔 뭐 이런 용도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박스 유니트형 적층식으로 그렇게 조합을 해서 만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지금 뭐예요 그 농막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각각의 그 운반 설치도 좀 힘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점이 문제가 있고 또 내부 외부 마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퀄리티 그런 수준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외면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로 대량 생산하면서 공장에서 어떤 이런 단열 성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높게 만족시켜 줄 수 있겠지만은 이 소규모 회사에서
몇 개씩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단열 성능이라든지 마감 퀄리티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고 지금 아직까지는 좀 이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모듈하우스가 싸고 수준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그냥 방식대로 이렇게 현장 제작 방식으로 공사하는 게 좀 더 개성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제한이 없잖아요. 사이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많이 이렇게 선호된다. 이거는 아직 없지만은 앞으로의 추세는 이런 공장 생산, 모듈화되고 유니트화된 그런 공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